가 끓으면 경제부터 증발한다.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경제학 가르치고 연구하는 홍종호라고 합니다. 야, 벌써 신뢰가 가. 교수님. 교수님이 딱 왜 갑자기 좀 지난 주말에 막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월요일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패딩을 꺼내야 되는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더니 오늘은 갑자기 쌀쌀해졌죠. 내륙 일부 지역에는 기록상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가 그 1989년 참 옛날이네요. 그때 박사과정 첫 해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어느 기후 기상학하는 교수 한 분이 앞으로는 날씨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톱니바퀴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올라갈 거다. 길게 보면. 89년. 예, 제가 이제 박사학위 첫 해. 그 그래프가 늘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PPT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끼면은 형광으로 이렇게 앞에 반사되는 예, 이걸 예, 썼는데 아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려나?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예측이 맞아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좀 불편하기도 하죠. 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는 거다. 아니 어쨌든 이 일을 89년도에 그 어떤 교수님이 예상을 하셨다니까 그게 또 놀랍고 이게 이제 눈으로 직접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더욱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올 여름 또 얼마나 더울까 이 걱정이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벌써 통계상으로 나온 거예요. 2013년, 4년, 5년 이 3년 지난 3년이 가장 더웠던 3개년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경제학자들이 수치에 강하니까 1.48, 1.6, 1.47도를 23, 24, 25에 각각 찍은 겁니다. 1.47, 1.48.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지구 전체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15도가 올랐어요. 올 여름은 아마 1.6도까지는 아닐 수 있으나 과학자들이 늘 걱정하는 그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1.5도, 섭씨 1.5도에는 또 가까이 가는 더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올 여름도 그렇게 시원하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70년 후면 2.8도 정도 오를 거라 예상을 하신다고. 예,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탄소 배출의 양, 속도를 쫙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한 2.8도 정도가 그나마 그래도 좀 현재 세대가 나름 노력을 하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그것도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아까 온탕 열탕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온탕이라면 이제 곧 자칫 잘못하면 열탕 된다라는 얘기군요. 아니 이게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런 쪽이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연구하는 건데요. 네네네. 일단 날씨가 더워지면 농업 생산성, 어업 생산성 이런 쪽이 타격을 받아요. 어종이 바뀌죠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 왜냐하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우리 벌써 동해 그 오징어 잡이가 맞아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효자 상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민들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방어잡이 나서야 되나? 이제 방어는 좀 난류성 어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적응 못하면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농업은 너무 당연하죠. 이제 고랭지 배추 같은 것도 좀 벌써 그 얘기 그게 들었어요. 2024년에 큰 일이 났었죠. 그 배추 파동, 그러니까요. 또 금사과 파동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2024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이 대관령 쪽에 배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맞아요. 농업이 잘못되면 거기서 식료품업, 그렇죠. 요식업, 심지어 너무 더우면요 관광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네요. 게다가 최근에 밀, 보리, 옥수수 이런 거 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료 수입이 안 되면 이 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또 삼겹살, 이 고기 사육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키울 수가 없군요. 이 한국에 이런 것들이 안 나니까. 이거가요.
이게 삼겹살도 충격인데 커피랑 라면도 못 먹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아니 이게 이거 제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아니 이거는 어려운데. 아니 삼겹살도 근데 커피랑 라면도 못 먹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커피 주산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브라질이 1등이고요. 그쵸, 그쵸, 그쵸. 베트남이 2등이에요. 네네. 그런데 2024년도 이렇게 보면 브라질은 가물어 가지고 커피 작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네. 또 반면에 이쪽 베트남은 또 너무 더운 데다 비도 많이 왔어요. 이 조건이 기후 조건이 맞아야 작황이 좋은데 양대 산맥인 두 나라의 작황이 안 좋으니까 이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당시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뭐 커피 한 잔에 뭐 $10 가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머니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라면. 저도 라면 저 뭐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아 라면 잘 끓이셨다. 이 라면이 또 팜유라는 게 예, 그렇죠,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튀기기 때문에. 네네. 근데 팜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주산지거든요. 그 얘기도 언뜻 듣긴 들은 것 같아요. 팜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예, 그게 예.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2022년도에 한 팜유 수출을 전격 금지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곡물 공급이 잘 안 된다. 팜유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AI 센터에 대한 이야기, 이제 AI가 이제 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아요. 앞으로 한 2030년이 되면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한 8, 9%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은 또 이런 게 있어요. AI를 잘 활용해서 AI가 전기를 줄일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AI가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만들어 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에 대한 뭐 이런 상용 위성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보냈지만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다가 놓겠다라는 잘 이런 아시네요. 얘기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우주 태양광.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는 이제 하고 있어요. 어쨌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야 이런 연구와 어떤 이런 그 계획들이 또 실행이 되다 보면 어떤 기후 위기에 관한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나? 예.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억지로 막 이것저것 끌어서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그래서 기술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죠.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로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한 방이 있으면 제일 좋고 교수님도 한방 노리시네요. 근데 한 방을 기대하는 이런 과학자들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 엔지니어링. 지구 엔지니어링. 근데 이 기술은 뭐냐 하면 성층권에다가 한꺼번에 먼지를 쫙 쌓아 올리면 네. 이게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지구가 한순간에 쿨링된다. 애초에 밖에서 막자. 밖에서 막으면 근데 그러면 온 군데 지구가 또 다 얼어가지고 또 난리나. 그래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이거 그래가지고 투모로우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박사님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사실은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지구 온난화 잡으려다가 그럼요. 세상이 또 자연의 순리를 또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한 방 기대하지 말고 그렇죠. 미리미리 여러 정책들이 검증된 꾸준히 정책이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다. 근데 경우에는 이제 1분에 100만 톤씩 녹고 있다. 야, 1분에 100만 톤. 이게 참 숫자로 표현해서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이게 100만 톤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분에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육지가 잠기잖아요. 예. 특히 제가 아는 과학자분이 계산을 했는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7m가 상승할 수 있대요. 7m.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이게 해안가에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군산도 있고 뭐 속초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죠.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 뒤에 앉아있던 분이 저기 우리 집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 본인 집이 해수면 상승돼서 막 잠기는 게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해수면이 상승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본인 집이 이렇게 막 잠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야, 어우. 요즘 또 이게 식량난 이것도 사실 기후 변화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네. 식물들이. 그래서 그렇죠. 작년 원래 인도가 폭염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인도가 전 세계 밀 생산의 한 2위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밀 수확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전체 밀 공급량이 줄어들기 줄죠. 때문에 밀의 가격이 상승. 급등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거 한 80%? 8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의 밀 생산을 높게 보셨네요. 네? 우리 밀은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나.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모든 그 식가공품 그건 다 가격이 수입이군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쌀이 자포니카라는 종이거든요. 품종이. 근데 우리 쌀은 맛이 좋잖아요. 점성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인디카라는 건데요. 그 인디카 종을 대부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나빠지게 되고 이 쌀 품종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먹던 쌀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죠. 오, 날아가는. 예, 인디카 종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생태계 파괴가 해양에서뿐만이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우리 저 꿀벌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꿀벌이 또 사라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또 모기가 늘어난다고 해요. 예. 이거 좋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모기가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병원균의 매개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라리아라든지. 뇌염모기 있잖아. 말라리아. 말라리아. 그다음 황열병 이런 게 다 모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이 예전에는 열대 지역이라든지 뭐 아열대 저 밑에 이런 데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나라도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완벽하게 그 일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박쥐가 매개 매개 역할을 했다. 근데 박쥐의 서식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박쥐도 아열대 기후에서 생존하는데 아. 박쥐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났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뭐 좀 좋은 소식이 없네. 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놓고 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교수님. 왜냐면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문제를 발생시킨 게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면 해결책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 우리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막 절망하고 뭐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심해질 뿐이에요. 이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예. 이게 7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년입니까?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IPCC라고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과학자들이 구성한 그런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2100년에는 평균 4.4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1.15도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기 힘든데 4.4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100년까지 1.5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에 배출했던 양의 43%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앞에서 먼저 줄여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사실 어렵다. 그래서 7년이 남았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한숨 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3명 앉았고 계속 한숨만 쉬면 되는데 그러면 CO2만 더 배출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숨을 아껴 쉬어야 되나요? 이게? 아니요. 그는 생리현상이니까 쉬시고 나무를 더 심으세요. 아, 나무를. 나무도 심고 그리고 근데- 텀블러 사용. 예. 텀블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보면 이제 텀블러도 많이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유행을 좇아서 텀블러 모양이 다르거나 디자인만 다르면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종이컵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 때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네네네.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기체량이 사실은 뭐 73%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할 때도 또 이걸 수거하고 운반하고 뭐 모든 데.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이 모든 과정에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요. 이게 썩으면서도 또 메탄이나 CO2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텀블러도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하는 사람이 앞선 사람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 다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죠. 안 돼요.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필요 없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불 같은 것도 뭐 10개의 등이 다 필요 없는데 어떤 뭐 회의실이고 뭐 강의실이고 그걸 부분 소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를 마치고 나면 즉각 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내 온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아, 맞아요. 겨울에 반팔 입고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도 필요 없는데 지금도 저기 불 다 켜져 있네요. 저런 불들 꺼야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 아까 이산화탄소를 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메탄이라는 거예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이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정도가 더 심합니까? 80배 이상. 최근에는 뭐 86배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메탄이 또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많이 요새 늘고 있는 게 육식이거든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지 요즘 근데 좀 않았습니까? 쌀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는 예. 얘기 좀 들긴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 그러면 예전까지는 쌀이었죠. 근데 이제는 쌀 소비량이 작년에 53kg 1년에. 근데 고기는 58kg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채식을 다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예. 성장기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죠, 건강에 그렇죠. 미친 영향들. 예.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채식을 좀 해보자. 채식을 좀 예, 좀 늘려보자는 거죠. 아,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또 식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예. 그리고 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지금 손수건 갖고 다니시나요? 소수건이 없네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손수건은 그냥 필수예요. 늘 필수로 맞아, 갖고 맞아. 다녔는데 요새는 손수건 갖고 다니는 분을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대신에 화장실 가면 다들 그냥 종이 있으니까. 타월을 쓰죠. 그것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몇 개를 쓸까 계산을 해봤어요.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정도 갈까요, 개인이? 한 5번? 적게 잡아도 5번일 거예요. 5번. 그러면 5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 그러면 25장이잖아요. 4주라 그러면 100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또는 1200 장. 평생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다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안 하고 멈추었던 거 다시 회복하자.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이게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예. 진짜. 예. 이 나 하나쯤이야. 이거 버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쯤이야 주의죠. 예. 네. 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함께 해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왜 스스로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깥으로 밀어냅니까?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